얼죽아나는 말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날이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몸을 녹여주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서 전 따뜻한 모닝커피를 즐깁니다. 커피, 과연 좋을까? 나쁠까?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백색건강 담당 채널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전 책상이나 제 주변에 커피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처럼 중독인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의 영양성분은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탄수화물 0g, 단백질 포지, 지방 포지, 당류 0g, 나트륨 0mg, 콜레스테롤 0mg, 포화지방산 0g, 트랜스지방 0g 뭐가 없습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콩 자체를 원두를 볶아서 만든 식품입니다. 커피콩은 탄수화물이 50% 지방이 15% 단백질이 10% 그리고 카페인이 1%가 있습니다. 이것은 퍼센트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카페인이 1%라고? 별로 없었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커피 원두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볶아서 로스팅을 해서 내려 먹는 것입니다. 바로 로스팅을 잘 봐야 하는데 로스팅은 140도에서 230도 사이에서 커피콩을 볶는 겁니다. 아주 높은 고온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모든 게 변성이 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아크릴아마이드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2002년 스웨덴 식품안전청의 보고서를 통해 인류가 섭취하는 식료품에 포함된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이후 수차례 동물 실험에서 아크릴아마이드로 인한 발암, 신경훼손 증상이 나타나자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식품의약국 등은 아크릴아마이드를 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포함된 음식은 매우 흔합니다. 커피뿐 아니라 감자튀김이나 빵 등 탄수화물이 120도가 넘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나타납니다. 매우 뜨겁게 조리하는 커피는 아크릴아마이드 함유를 피하기는 어렵고 커피는 기본적으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제를 함유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합니다. 하루 3잔의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쎄요, 커피는 당뇨와 치매뿐만 아니라 항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훌륭한 효능이 있는데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일상생활에 활력과 에너지를 주고 향긋하고 고소한 커피향은 도파민을 생성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나아가 우울증에도 도움을 줍니다. 커피 계피와 함께 마시세요.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커피에 꽂아서 향을 음미하면서 마셔보세요. 멕시코에서는 실제로 시나몬 스틱을 꽂아서 즐겨 마시는데 장수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커피에는 다량의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크게 카페인과 폴리페놀로 나뉩니다. 폴리페놀은 커피의 색깔과 맛을 결정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커피 한 잔 약 240ml에는 평균적으로 0.1에서 0.5g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진한 향기와 쓴맛을 내는데 식물, 곤충 및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식물마다 색깔이 다른데 나름의 특색이 있습니다. 마늘, 인삼, 당황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주 못 먹습니다. 커피는 자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맘껏 마셔라 하는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라테로 마시는 것입니다. 라테 마시고 화장실 가신 경험 있으신가요? 우유와 함께 마시는 것에 논란이 많지만 똥 라테라고 불릴 만큼 화장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의 직방이라고 하는데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입니다.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까지 더 빠르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몸속의 칼슘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카페인이 배출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칼슘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체내의 칼슘이 흡수를 방해하는데 우유와 함께 먹으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라테다 보니 설사나 복통이 있을 수 있으니 속이 차거나 냉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에 없는 단백질을 우유가 보충해 줄 수 있으니 차게 마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치매를 유발하는 타우 단백질이 생기는 것 자체를 억제하고 커피의 항산화 성분들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와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의 예방에 참 좋습니다. 커피를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우리의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뇌에 특히 좋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각종 영양소는 물론이고 불포화지방산이 가득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각종 영양소는 물론이고 불포화지방산이 가득합니다. 뇌세포 활성화에서 기억력을 올려주고 혈관 속의 지방을 없애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지금부터는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믹스 먹지 마세요. 커피 믹스는 커피 향만 입히고 원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믹스커피 한 봉의 설탕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커피 한 봉을 먹으면 지구 2바퀴는 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식후에 커피 믹스를 먹게 되면 식사로 인해 혈당이 올라갔을 텐데
여기에 설탕 가득한 믹스커피를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관 속의 당분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당분은 몸속의 독성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만성 염증이 암을 일으키고 지방간을 일으키고 뇌로 가면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여 암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킵니다. 커피와 함께 약 먹으면 안 됩니다. 커피를 물처럼 마시다 보니 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영양제나 약을 함께 먹는 분이 계신데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커피에 카페인이 위장해서 좋은 성분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처방받아 드시는 의약품과 드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아스피린과 위장약의 경우 커피와 함께 드시면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에 심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위경련과 위천공 위궤양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감기약의 경우는 원래 각성 효과가 있는데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더해져 심장이 심하게 빨리 뛰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 부정맥과 뇌출혈처럼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혈압으로 이뇨제를 먹고 있다면 커피에 이뇨작용이 더해져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커피와 영양제 처방전은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커피와 초콜릿 함께 먹으면 안 돼요. 초콜릿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커피와 초콜릿을 함께 챙겨 드시면 카페인의 지나친 과다 섭취를 하게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과도한 카페인의 섭취는 심한 각성 효과가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콜릿과 커피를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드셔야 합니다. 초코케이크, 초코빵, 도넛 등 초코가 있든 없든 같이 먹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런 단 종류의 음식은 커피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음식이지만 당이 워낙 높고 카페인 성분과 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서 안 좋습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최소 2시간 전에는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를 저녁 식사 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고 각성 성분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논란 정리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 수치만을 놓고 보면 하루 한 잔은 괜찮습니다. 분명 커피 성분만을 보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커피 마시고 각성이 돼서 순간 정신이 반짝 나지만 점점 내성이 생기고 만성이 되면 바로 부신피질 호르몬 증후군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안 마셨을 때 두통이 온다? 정신이 안 든다? 하는 건 카페인 중독이 됐다는 걸 뜻합니다.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실 텐데요. 과장일 수도 있지만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양의 커피를 하루 이틀도 아닌 거의 매일 마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대체할 차를 마시는 것도 좋겠죠. 허브, 녹차라든지 캐모마일이라든지 결명자, 둥글레차 이렇게 우리 전통차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들도 매일 마신다면 좋을 게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물이 가장 좋은 음료입니다. 항상 좋은 것보다 몸에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과유불급이라 안 좋은 효과를 냅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은 한 번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은 쉽게 중독됩니다. 특히 단 것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는 맛이 가장 무섭습니다. 건강은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면 스트레스 안 받아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건강한 식재료를 몸에 알맞게 먹고 알맞은 운동을 해서 노력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겠습니다. 백색건강 당당 채널은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